자, 이제 2교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문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해봤어요. 자, 이제 반복문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개념인데, 자, 저는 여기 써있는 이거 그대로 해서 이 if를 while로 바꿀 겁니다. 이 whi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은 뭐죠? 뭐뭐 하는, 동안에, 뭐 동안,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쵸? 이게 이제 반복문 기초가 되는 그 문법인데, 자, 끝났어요. 반복문 끝났어요. 이게 while문이에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저 지금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하기 위해 조건을 걸어 놨었죠. if문의 경우에는 i의 값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1이었으니까 가져와서 100이랑 조건 비교를 해보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니까 밑에 로직을 수행하고 빠져나갔죠. 이게 if문이었어요.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얘는 1부터 100까지 그냥 찍혔네요. 그쵸? 얘가 if일 때는 이렇게만 써있으면 그냥 i는 1 하나 출력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서 뭐 i를 출력을 해본다 했을 때 여기서 여기서 출력되는 i는 2겠죠? 얘를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좀 확실히 알기가 쉬워요. 여기서 나온 i는 1 출력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i는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while로 바꿨더니 1부터 100까지 출력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i가 왜 이렇게 느려? 101이 나와 있네요.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시죠? 뒤에가 i는 101, 100까지 잘 출력이 되고 나서 i는 101이래요. 코드에서 바뀐 거라고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 이게 왜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if부터 자, 현재 i는 몇이에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실행을 시키면 i는 현재 1, 그 1이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얘는 이제 값으로서 활용을 한 거니까. 그럼 1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밑으로 내려와요. i 현재 몇이라고요? 1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i를 1 증가시켰네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i는 2가 되겠죠. 그리고 if를 빠져나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i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의 i는 2가 출력이 되는 형태가 if였죠. 자, while은 똑같아요. 일단 i는 1이죠 1 들어와요. 조건을 봅니다. true죠. 그러면 밑에 있는 로직을 수행을 해요. 여기까지 똑같죠. i 1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i가 1 증가해서 2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if는 나갔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while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자, 뭐뭐 하는 동안에였어요. 여기서 뭐뭐 하는 동안에에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i가 2가 된 상태로 올라갔죠. i 몇이라고요? 2예요. 그리고 또 한번 조건을 보는 거예요. 아직 true죠. 그럼 밑으로 또 내려옵니다. 현재 i 2,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i가 3이 되는 거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while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얘를 좀 작게 해놓고 보죠. 2만 해봅시다. 자, 아까 1, 2까지 했죠. i가 3이 된 상태로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i가 3, 조건이 거짓이죠. 여기까지는 실행을 해봐야 돼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컴퓨터가. 실행해봤는데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 나와버렸어요. 자, 이 거짓을 만나면 밑에 있는 거 하지 않고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i가 3인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되는 i는 3이 나올 거예요. 그쵸? 1, 2 찍히는 것까지 반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3이 된 상태로 올라갔을 때 거짓을 만났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이걸 만나고 여기서 i는 3,
이렇게 출력문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while이에요. 자, 반복문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파이썬의 반복문에서는 for문 얘기하면서 in, range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는 일단 반복문을 while로 사용을 할 겁니다. 반복문은 for랑 whil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른 언어들은 보통 비슷해요. while부터 배우고 그 다음 for를 배우는데 while과 for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서로 그냥 상용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파이썬의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상태의 반복문은 보통 while을 쓰고요. 얘도 물론 for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for는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친구들을 반복문을 돌릴 때 이제 보통 for를 많이 써요. 그 전에는 이거 while.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얘를 안 쓸 거기 때문에 for문을 잠깐 잊고 계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그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당장 알아야 될 거는 이 while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원래 if였던 게 while로 바꾸기밖에 안 했는데 반복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조건문으로 사용했던 모든 상황에서 if를 while로 바꾸면 반복문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얘가 이 코드가 if에서 while로만 바뀌었지만 반복문이 돌아갔던 이유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3요소는 뭐가 있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문의 3요소예요. 이건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반복문의 3요소.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초기는 초기 값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에 있는 이 조건은 종료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스텝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말 뜻 그대로 보폭이에요. 보폭. 자, 얘가 왜 이런 3요소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3요소들이 도대체 여기 어디에 위치하고 있길래 얘가 if가 while로만 바뀌었을 때 반복문이 돌았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i는 1이에요. 이 i는 1이라는 거를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1이라는 값을 왜 줬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이거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한테 1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1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얘 때문에 온 거예요. 반복을 시작해야 되는 초기의 값. 그래서 초기 값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10부터 100까지 출력이었다. 그럼 초기 값은 10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얘가 초기 값. 그럼 첫 번째 있었네요. 확인. 자, 그 다음 조건이에요. 종료 조건. 자, 여기 코드에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 if에도 쓰였던, 지금 while에도 쓰이고 있는 이 조건식, 얘가 조건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그냥 조건이 아니라 종료 조건이에요. 얘가 종료 조건인 이유, 아까 우리가 이 while문이 돌아가는 로직을 봄으로써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얘가 참인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하되 거짓을 만나는 순간 빠져나오죠. 그쵸? 조건식을 실행했을 때 거짓을 만나는 순간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조건에 따라서 이 while문이 종료되는 시점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출력이니 초기값 1 잡아놓고 종료 조건을 100을 잡아놓으면 100까지 출력하고 끝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1000까지다. 그럼 여기 종료 조건이 1000이 되면 돼요. 왜냐면 종료해야 될 시점이 늘어난 거니까 이 종료 조건을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초기값, 종료 조건 둘 다 해결이 됐네요. 마지막 스텝. 자, 여기서 스텝은 이 친구예요.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계속 반복했던 증감식. 얘가 스텝인 이유는 간단해요. 좀 숫자를 줄여서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계속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것만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러면 i의 값을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3씩 더하는 거예요. 자, 이거 결과 예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초기 값은 1이었고 3 증가하면 4일 거고 4에서 3 더하면 7이고 7에서 3 더하면 1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료 조건이 10까지네요. 그럼 10까지 잘 나올 거고 13이 되는 순간 거짓이 돼서 빠져나올 거니까 이 결과는 1, 4, 7, 10 그리고 i는 13. 그래서 얘가 스텝입니다. 이거는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0이 있고요, 여기가 10이에요 0에서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1씩 더해가면서 증가된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10번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 10번 정도 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3으로 늘렸더니 이렇게 간 거죠. 내가 한 번에 얼마만큼 커질 건가, 얼마만큼 작아질 건가, 그 폭을 정해주는 게 스텝, 이 친구입니다. 증감식.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사실 반복문의 3요소 끝났죠.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이게 반복문의 3요소. 이거 세 가지만 잘 들어있으면 반복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요. 자, 그러면 얘는 잠깐 빼놓고, 자, 코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쓴 건 4줄이죠. 여기서 필수가 이 3줄이었어요. 그쵸? 얘는 뭐예요? 이 반복문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 즉 우리가 수행할 로직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을 써야 돼요. 만약에 이제 오늘 처음 배웠죠. 앞으로 많이 쓸 건데 간단하게 뭐 1부터 5까지 출력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써서 여기 5로 바꿔놓고 1로 바꿔놓고 이렇게 실행시키면 되겠죠. 그쵸? 이런 거잖아요. 지금 배운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얘를 지금 복사해서 가져왔지만 처음부터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반복 1부터 5까지 출력을 해야 돼요. 일단 초기 값을 잡아야겠죠. 1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1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단 반복문 써야 되니까 반복문 문법 써줘야 되고, 그럼 조건 5까지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넣어줬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뭐 썼어요? 그쵸, 증감식 썼죠. 그러니까 스텝을 적은 거잖아요. 초기값, 종료조건, 그리고 스텝을 먼저 적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 반복문을 배운 이 시점에서 이거를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요. 이게 초기값 같은 경우는 얘는 없으면 그냥 에러예요. 이거 없대요. 당장 얘가 변수를 못 찾겠죠. 이거 실행시켜보면 에러가 납니다. A is not defined. A라는 애는 정의된 적이 없대요. 지금 우리가 A 변수 만든 적이 없잖아요. 초기값을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래서 당장 에러. 종료 조건, 얘가 없대요. 당연히 에러죠. 이건 문법이 없어요. 이런 문법은. 여긴 조건식이 들어갈 자리인데 조건식이 없잖아요. 그럼 에러. 근데 얘가 없대요. 얘가 없고 얘만 있대요. 어떨 것 같아요? 보이세요? 이거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무한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증감식의 위치 혹은 증감식 자체를 빼먹는 거예요. 반복문을 쓸 때. 근데 그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해요. 써본 적이 없고 어색하니까 빼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일단 반복문을 써야 된다면 이 기본 꼴 3요소를 충족하는 이 기본 꼴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해야 되는 로직을 넣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쉽고 빠르게 반복문을 습관하실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이 실수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해서 무한루프에 빠졌다, 아까처럼 이렇게 계속 찍힌다, 이거 그냥 두면은 과부하 걸려서 튕기거든요. 컴퓨터 다운돼요. 그러니까 그냥 끄시면 돼요. 여기 런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무한루프에 빠지면 스탑이 뜰 건데, 그 스탑 누르시면 돼요. 무한루프에 빠졌다, 그럼 스탑. 안 그러면 좀 시간 지나고 나면 튕깁니다.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뭔가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확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 골 위아래로 잘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로직을 넣자. 이 순서를 초반에는 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뭐 했어요? 출력인데 A 출력이 아니라 1을 출력했죠.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세요. 여기 콘솔에 어떻게 찍힐까? 1 5개 나올 겁니다. 그죠? 얘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배우고 나면은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울 때 계속 이런 걸로 배우다 보니까 이 i라고 하는 변수를 요 안에서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얘는, 자, 이것만 빼놓고 이 기본 꼴을 볼게요.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일 뿐이에요.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반복문이 몇 번이나 반복될지를 정했을 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로직을 넣는가는 본인 마음이에요. 여기서 A를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 여기 A니까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1 반복 출력이면 그냥 이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걸 출력을 할 거면 어차피 A가 1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출력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한 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얘는 1부터 5까지 2씩 증가하면서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겠죠. 그쵸? 그 안에서 1 출력을 하고 있으니 얘는 1이 3개 나올 겁니다. 그쵸? 이 위에 있는 건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기본 꼴로 만들어 놓고 얘도 빼, 사라지고. 자, 여기가 이제 조건이잖아요. if도 그렇고 while도 그렇고 이 조건식이 참일 때에만 그 밑에 종속되어 있는 애들을 실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조건이 만약에 이렇대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무한반복 되면서 어떻게 찍혀요? (1부터) 계속 1씩 증가하면서 뭔가가 찍혀 나갈 겁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지금 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스탑 하시면 됩니다. 늦었네. 그럴 땐 끄세요. 그냥 내가 스탑을 눌렀는데 저처럼 안 멈추고 뭔가 계속 한다 그러면은 그냥 꺼버리세요. 다시 키면 되죠. 이거 여기 만약에 써뒀던 코드가 아깝다, 어차피 튕기면 날라가요. 의미 없어요. 그냥 끄세요. 다시
저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반복문을 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순서 무시하고 쓴다고 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해야 될 로직을 마지막에 작성을 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오히려 예전처럼 돌아가서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꾸 저는 이거 먼저 쓸 건데 저 따라하지 마시고. 자, 이거 무한반복인 거 확인했죠? 그럼 얘는 어때요? 그쵸? 얘도 무한반복이겠죠? 얘는 그냥 조건 자체가 참이라고 아예 박아놨잖아요. if에서 이 조건식에다가 true로 넣어놓으면 무조건 실행되는 거니까 얘 의미 없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좀 다르긴 한데 얘도 무한반복입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코드가 되는 거죠. false니까 어차피 이 안에 무슨 로직을 어떻게 써놓든지 간에 실행 안 할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런 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눈에 그냥 눈으로 슬겨 지나가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실수가 뭐냐, 이런 겁니다. 아니다, 이거 하고. 자, 이거 어때요? 실행이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5가 들어왔는데 이 조건 false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요, 이 부등호 논리연산자를 사용을 할 때 이 방향에 대해서 생각보다 처음에 많이 실수들을 하세요. 그리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눈으로 보면 되죠. 처음에 i가 5가 들어와요. 참이네요. 시작하겠죠. i가 1 증가됐어요. i 그럼 몇이에요? 6이 되는 거죠. 올라갔어요. 참이죠. 이거 무한 루프잖아요. 그쵸? 빠져나올 수 없어요. 계속 증가시켜 버리니까. 이게 무한 루프에 빠지는 이유는 또 꺼? 멈췄다. 자, 이게 무한 루프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5부터 3까지 출력을 하고 싶을 때 보통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증감식은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5에서 3까지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럼 이 화살표는 지금 양의 방향이에요? 음의 방향이에요? 양은 양수, 음은 음수잖아요. 지금 이건 음의 방향인 거죠. 가야 되는 방향은 음의 방향인데 증감식이 뭐라고 했어요? 양의 방향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루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음의 방향으로 바꿔만 주면 얘는 5부터 3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쵸? 보통 이제 이런 부류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 부등호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그 방법과 이 증감식 사용할 때 이걸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데, 이거는 본인이 생각을 충분히 잘 하셔야 됩니다. 무한루프로 자주 만날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끄세요. 끄시고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내가 수행할 로직보다 이 기본꼴을 먼저 항상 만들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이 기본꼴에도 무조건 항상 이렇다 100%다는 아니지만 거의 98% 이상이 이 스텝은 내가 해야 되는 로직을 받쳐줘야 돼요. 자, 이게 왜 어떤 말이냐면 지금 스텝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 로직이 밑에 있죠.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나는 5부터 3까지 출력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4부터 2까지 나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랑 다르죠. 왜냐면 순서가 그래요. i가 5잖아요. 참이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감소를 먼저 시켰죠. 그럼 i가 이미 변했네요. 그리고 그 변한 i를 출력하래요.
i4죠. 4 출력한 거고. 그럼 i4인 상태로 또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럼 4 참이니까 실행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또 1 빼니까 3이 되는 거고, 그럼 3 출력하고 3인 상태로 또 올라가는 거고. 그쵸? 얘가 실행되는 이 흐름, 프로세스만 잘 머리에 갖고 계시면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실수들 많이 하세요 라는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처음에는 생각하면서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공부를 많이 해서 숙달하실수록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에 내가 반복해야 되는 로직을 받쳐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while문 안에 들어왔을 때 얘가 아래를 받쳐주는 식으로, 그래서 얘를 먼저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워버리고 1부터 10부터 1까지 일식 이소 아니다 수 이거를 좀 줄일까? 그리고 자, 위에 있는 거 작성을 해보시고요. 이걸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되게 간단한 문제였고 다들 잘 하고 계셨는데, 자, 일단 5부터 1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아까 I도 쓰고 A도 쓰고 했지만 얘는 그냥 변수입니다. 이거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별로 의미 없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반복문을 돌릴 때는 I를 좀 많이 쓰긴 해요. 이제 모든 언어 공통으로 I, J, K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I를 이제 인덱스의 약어로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반복문이라는 건 반복될 때마다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인덱스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I를 보통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걸로 쓰셔도 돼요. 자, 일단 5부터 1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은 끝났죠.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반복문에 있는 조건이 실행되는 횟수는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계산할 것도 없어요. 얘는 6이에요. 6. 이게 왜 6인지 볼게요. 자, 조건이 실행된다. 그러면 일단 y를 들어와서 얘가 실행되는 횟수잖아요. 컴퓨터가 얘를 실행하는 횟수예요. 일단 처음 들어와서 할 거고, i 감소돼서 또 들어와서 할 거고, 셋, 넷, 5번 하겠죠. 근데 왜 6이지? 자, i가 1이 된 상태에서 1까지 출력을 하고 i는 1 더 감소를 해요. 그럼 0이죠. 그리고 이 0이라는 값을 들고서 컴퓨터가 0은 이 조건에 안 돼, 거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갈래가 아니라 갖고 올라와서 한 번 더 조건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은 i가 0 됐네? 그럼 이거 아니니까 그냥 나가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을 들고 올라가요. 한 번 더 조건을 해보고 거짓이야, 펄스를 때려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려고 하는 반복문의 횟수 플러스 1이 조건이 실행되는 횟수입니다. 얘를 이제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사실 이 개념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만 해봤을 때도
이 조건이 실행되는 횟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i가 0이 될 때까지 조건이 돌았겠구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이 반복문만 딱 배워놓고 이거를 아예 안 해놓고 넘어가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반복문에 쓰인 이 i의 값을 혼동해요. 반복문 안에서 이렇게 돌았으니까 지금 현재 i는 1인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얘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돌았고 거기서 거짓을 만나서 나왔기 때문에 i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 적거나 하나 많거나 이런 식으로 값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 반복문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수업 페이지 맨 하단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실게요. 얘를 시간을 드릴까? 얘는 그냥 했던 거니까 같이 할게요. 자, 문제는 9구단 8단을 출력해 달라는 문제였고요. 숫자 1 이외의 값을 사용할 수 없고요. 소스코드를 수정을 해달래요. while문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고요. 출력 양식은 이렇게 되면 된대요. 8단 아까 처음에 했던 그런 것처럼 출력이 되면 된대요.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얘도 사실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증감식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 그냥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9구단 수는 8단이기 때문에 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8이라는 값을 넣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수정 가능 지역 보면은 현재 i는 1이래요. 그리고 나서 출력문을 썼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포맷으로 치환하는 거, 중괄호 자리에 이 뒤에 있는 이 변수로 값을 치환하는 거죠. 자, 밑에가 중요하죠. 이제 치환할 빵꾸가 3개나 나와 있어요. 중괄호가. 그리고 뒤에 있는 값도 3개죠. 얘는 연산된 결과가 치환되어 들어갈 거니까 빵꾸 3개에 값 3개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단 8이랬어요. 이 단 몇이에요? 단이라는 변수는 8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변한 적이 없죠. 그럼 얘는 8이에요. 여기도 8일 거고 얘도 8입니다. i는 현재 몇이에요? 1이겠죠. 그럼 얘네가 치환이 됐다. 그럼 8 곱하기 1은 8 곱하기 1 한 값으로 8이 나오겠죠. 그리고 i를 1 증가시켰네요.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단은 아직 8이죠. 변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 i 몇이에요? 이제 변했죠. 증감식 한번 거쳤으니까 2가 됐어요. 그러면 또 치환이 되면 8 곱하기 2 8이 16이 되겠죠. 연산된 결과로. 자, 이걸 그래서 그냥 출력해 보시면 8단이 나옵니다. 8단이 나오고는 있는데, 자, 여기를 잘 볼게요. 어때요? 코드가 완전히 반복되고 있죠. 이 두 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를 다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쵸? 우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얘를 반복문을 돌려서 뽑아내면 되겠네요. while i는 몇 가지 가야 돼요? 9구단은 단수 곱하기 1부터 9까지죠. 그러면 i가 9까지 가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while에 종속을 시켜줘야 되니까 들여쓰기 한번 해주면 끝. 이러면 8단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조금 빨라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쉬는 시간 동안 천천히 한번 다시 봐보세요. 문제는 올라가 있으니까 수업 페이지에 이 문제 열어서 제가 했던 이 과정,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돌리고 싶을 때 어떤 로직을 어떻게 반복되는 이 코드 두 줄, 얘를 어떻게 찾아내지? 그걸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이 제작 과정,
얘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그것까지 알겠다 그러면 실수 없이 반복문을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빈 상태에서 여러분들 9구단 9단 출력하는 반복문 만들어 보세요. 하면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해온 거예요. 지금 이 제작 과정 1부터 5까지 있는 얘네들을 아까 str이라고 하는 변수, s라는 변수에다가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온 거 있죠. 그게 결국 이 과정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9구단을 먼저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럼 당장 필요한 게 뭐 이렇게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부터 써 내려간다던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스킵을 해버린다고 치고, 자, 이거는 이제 몇 달인지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고, 이렇게 변수를 활용하는 걸 사용하면 좋은 점은 변수의 값만 바꾸면 다른 단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다음에 문제가 이게 있나? 아무튼 지금 우리가 8단 출력하는 걸 방금 전에 해봤는데 2단부터 9단까지 쭉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이제 툴을 좀 바꿀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좀 이제부터 많이 풀 거예요. 문제 개수가 좀 많고 간단한 문제들이긴 한데 개수가 좀 많아져요. 근데 이 래프를 문제 여러 개 풀 때 불편하잖아요. 뭐 텍스트로 또 만들고 뭐 저장하고, 제가 또 웬만하면 여기다가 문제들 쌓아놓지 말라 그랬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 이 친구로 넘어갈 겁니다. 얘도 래플처럼 그냥 온라인상에서 파이썬을 저거 뭐야 컴파일 할 수 있는 그냥 온라인 툴이에요. 툴. 근데 얘는 간단하게 세팅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 세팅부터 같이 하고 문제 푸는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